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누가 움직이는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좀 추상적인 느낌도 들지만 사실 이 정책이 법률과도 입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정책을 핸들링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합니다. 이재명 정책 4인방,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김민석 의원, 또 진성준 의원, 김성환 의원, 또 이한주 원장, 이렇게 4명을 잡았습니다. 이 김민석 의원 진작부터 지난해 10월부터죠, 직권플랜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본부장을 맡아서 쭉 이끌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직권플랜본부를 만들 때도 아니 뭐 벌써부터 직권플랜본부냐, 지금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계엄 얘기를 또 김민석 의원이 하고 이러면서 너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현실화됐고 그러면서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김민석 의원을 다시 봐야겠다, 이런 김민석 의원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김민석 의원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은 이제 더 높아졌죠. 최근에 김민석 의원이 책을 냈습니다. 이재명에 관하여라는,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에 대해서 쓴 책인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추천사를 쓰면서 내 친구 김민석 의원, 이렇게 이제 친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고, 또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이제 전반적인 정무적인 관리, 당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쭉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정책위 의장을 김민석 의원이 맡았었죠. 지난번에 일기 때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민석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원장이 15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15명 중에 상임자가 붙은 사람은 김민석 의원이 유일합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민석 의원이 선대위원장 중에서 계속 이제 상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지휘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할 때도 이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철광신화의 주인공 박태준 전 회장의 묘역도 막판에 추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것도 현장에서 김민석 의원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책만이 아니라 주요한 당의 어떤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민석 의원의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것이 이제 당 관계자들이 증언입니다. 김민석 의원의 입지는 어쨌든 이재명 체제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강화된 그러한 흐름이고, 이재명 후보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정책과 관련해서도 역시 일단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 전반적인 당과 관련된 부분, 이번 대선을 실무 총책임자로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그 선대위 이 구성을 보면요, 이게 약간 좀 독특합니다. 특히 이제 정책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본부장이 3명입니다. 이거 전에 없던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성환 의원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이었죠. 그리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3명이 정책본부장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18대 때는 정책위 의장과 정책본부장,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당의 정책위 의장이고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이죠. 18대 대선 때는 같이 맡았습니다. 정책위 의장, 정책본부장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맡았고, 19대 대선 때는 당의 정책위 의장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죠. 20대 때는 반대였습니다. 캠프의 정책본부장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위 의장과 정책본부장이 같이 맡든가 뭐 돌아가면서 맡든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정책에 대한 주도권, 정책의 키를 누가 잡고 가느냐와 관련해서 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이 공동으로 맡은 겁니다. 이거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일단 상수로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고 3명 어떤 인물들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진성준 정책위 의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사실 뭐 범친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친문재인계로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죠.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도 좀 여러 차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금투세 부분이나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좀 다른 의견을 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설 때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바뀌겠구나. 그동안에 뭐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유임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 좀 주변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주변에 했다라고 하고요. 이 뭐 친문이냐 친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그 디테일에 강한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좀 정부적으로 와이드하게 큰 틀에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고 그 정책에 실제로 이 정책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과 또 약간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유임이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선대위에 또 정책본부장으로 들어가면서 여전히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중요한 한 축을 진성준 의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뭐 탄핵 그 인용이 되기 전부터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 계엄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전문위원들한테 관련해서 이제 대선 공약을 좀 발굴해달라.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선 공약을 발굴해달라라는 지시를 내려서 준비를 해온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진성준 의장 약간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지만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자, 두 번째 김성환 의원이죠. 김성환 의원 이번에 그 캠프의 정책본부장은 윤후덕 의원이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후덕 의원과 진성준 의장의 어떤 경쟁 구도, 정책과 관련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윤후덕 의원이 빠지고 이제 김성환 캠프의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성환 의원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김성환 의원 원만하게 일 처리하는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구청장을 또 여러 차례 지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밝은 그런 인물. 역시 김성환 의원도 뭐 친문계로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왔던 그런 인물이죠. 이번에 캠프의 정책본부를 대표해서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4월 15일 날 그 성장과 통합 그 발족을 앞두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정책 관련된 일을 하는 몇 명을 불러서 잠깐 티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종일 성장과 통합 대표와 또 진성준 의장, 뭐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함께 김성환 정책부본부장도 그때 참석을 했었죠. 이현주 의원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현재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4인방 외에 이제 윤후덕 의원이라든지 이현주 의원, 뭐 유정일 상임대표,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사실 그동안에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밀려나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책 캠프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어떤 확실한 좀 성과를 보인 게 없다.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이러면서 조금 뒤로 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음으로써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와 워낙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30년 친구고 성남시장 고 전욱해서부터 벌써 정책 자문을 해왔으니까 정말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고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 쪽의 좌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인물이죠. 뭐 인사나 정무 쪽의 좌장은 정성호 의원이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한주 원장. 또 실무적인 이른바 문고리적인 개념으로 뭐 본다면 이제 그 몇 명 또 김현지 보좌관 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장을 맡기 전에 이른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그런 것을 위반한 그러한 정책통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들 외에 그 유종일 성장과 통합 대표, 성장과 통합이 이제 발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막 이런 이제 내부에서 말도 있고 이러면서 또 국민의힘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조금 주춤한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대표도 이재명 후보와 인연이 굉장히 깊고 또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이제 성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종일 대표도 나름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또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의 미래경제 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도 원래 이제 경제계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경제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또 원하고 이름으로써 이현주 의원도 일정하게 경제 관련 정책 관련해서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누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움직이는가 핵심적으로 4명 요약해서 김민석, 진성준 정책위의장 그리고 김성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었죠. 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 진성준, 김성환, 이한주 3명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정책의 키를 쥐었다. 그리고 정책의 키맨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플러스해서 윤우덕, 유종일 대표, 이현주 의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의 상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